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올해부터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유종에 상관없이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검색하고 이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해당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차도 오래된 경유차라서 검색해보니까 다행히 5등급은 아니라고 나오더군요. 시간 나실 때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각 자치구가 새해 들어 조직 개편을 단행한 가운데 구로는 스마트 도시 구축, 금천은 3대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노후 차량의 수도권 진입이 제한됩니다. 2.5톤 차량을 시작으로 6월부터는 모든 5등급 차량으로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종로와 광화문 등 4대 문안 간선도로의 제한 속도가 시속 50km로 하향됩니다. 이면도로는 30km로 낮아집니다. 어제 오전 7시경 강변북로 일산방향 청담대교 부근에서 달리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1,5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응책의 하나로 노후 차량의 운행 금지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노후 차량은 수도권 운행이 제한되는데 유예 기간을 거친 뒤 6월부터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적용됩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특별 관리를 해온 것. 이 같은 규정이 올해부터는 더욱 강화됩니다. 현재는 노후된 경유 차량만 운행금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모든 차량이 운행금지 대상입니다. 경유차는 물론 휘발유와 LPG 차량도 모두 포함돼 전국적으로 270만 대가 운행금지 적용을 받습니다. 먼저 서울시는 다음 달 15일부터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제한을 둔 뒤 6월 1일부터는 모든 5등급 차량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날에만 적용됩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전 지역에서 차량 운행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121개 지점에 설치된 운행 제한 단속 시스템을 통해 단속을 진행하며 규정을 어기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적용의 조치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영세업자가 운행 중인 배출 등급 5등급 차량에 대해선 매연 저감 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조기 폐차 보조금도 최대 77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중으로 5등급 차량 차주에게 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만약 자신의 차량 등급을 확인하고 싶다면 콜센터나 누리집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1월 1일자로 대부분의 자치구가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로구와 금천구는 이번 조직 개편에서 역점 사업과 현안 사업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기존 부서 외에 TF팀 성격의 추진단을 구성한 겁니다. 금천은 3대 현안, 그리고 구로는 스마트 도시 구축이 주 임무입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금천구의 올해 조직 개편의 핵심은 3대 현안 해결에 맞춰졌습니다. 지역발전 3대 현안인 신안산선 개통과 종합병원 설립, 공군부대 이전을 추진할 금천 행복도시 지원단을 조직한 것, 개발 과정에서 관계기관 그리고 부서 간 업무 조정, 또 협업을 통해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입니다. 지원단 조직 배경에는 이들 3대 현안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 또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깔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금천구는 이제 생활 SOC나 생활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SOC 인프라를 갖다가 선제적으로 확충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밖에 주민 갈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통합민원지원센터 팀 신설, 협치를 강화하기 위한 금천 1번가 팀 신설도 이번 금천구의 조직 개편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구로구는 미래발전 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기획단의 핵심은 스마트 도시과, 지난해까지 팀 규모로 운영되던 조직에서 과로 확대됐는데 앞으로 스마트 도시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로구는 사물 인터넷 등의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행정 전 분야에 적용하겠다며 스마트 도시 구축을 역점 사업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스마트 도시화를 출범시켰고 또 이미 지난 1년 동안 인프라를 깔고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지금 산업 분야나 또는 도시관리 분야나 모든 면에서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핫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밖에 구로구는 이번 조직 개편에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복지와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델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광진구에서 서울 동남부 지역으로 이동할 때 마주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강북을 잇는 천호대교와 맞닿아 있어 사실상 강동구의 얼굴 역할을 해온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거 환경은 타 지역에 비해 정체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구 43만, 강동구의 관문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정체되어 있는 천호동의 속 사정을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살펴봅니다. 태양빛을 머금은 유리 벽면이 눈부시게 반짝입니다. 넓은 대로변을 사이로 늘어선 빌딩들은 흡사 마천루와 같은 모양새입니다. 거리의 뒤편으로 넘어가 볼까요? 군데군데 균열이 간집해 언제 지었는지 가늠하기 힘든 건물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옵니다. 휘황찬란했던 대로변과는 사뭇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도시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듯한 이곳은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초고층 건물 뒤편으로 즐비한 낡은 집들. 같은 동네인데도 일부 지역을 사이에 두고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민들은 천호동이 상반된 모습을 갖게 된 것에 두 가지 이유를 꼽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 유적의 보존을 이유로 이 지역에 적용된 규제입니다. 미간에 묵혀 있다 보니까 2층, 3층 분이 못 짓고 있는 그런 부분 안 되니까 엄청 낙후돼 있는 지역이죠.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유적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하는 규제가 적용됩니다. 천호동의 경우 북쪽으로 암사동 선사유적지가, 남쪽으로 풍납토성이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사문화 미관지구 특성상 최고 6층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주민들은 여기에 인구 구조에서 비롯된 천호동의 생활 환경을 꼽습니다. 고령 인구와 더불어 전 월세 임대 수익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상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천호동의 한 주거 지역입니다. 보시다시피 단독주택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데 세를 주고 임대 수익으로 생활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단독주택에서 이제 세를 오는 사람이 많지. 단독주택도 열리면 3층, 4층, 5층까지 가는데 40개 나와요. 그게 어마어마한 세가 나오는 거예요. 조그만 지역 가진 사람보다 훨씬 수입이 많어, 그게. 천호동에 적용되는 개발 규제와 전월세 수익에 의존하는 노인들이 밀집한 인구 구조가 지금의 천호동 풍경을 만들어낸 겁니다. 물론 이 지역에서 개발 움직임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천호대로변의 경우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와 업무용 빌딩이 들어서면서 과거의 모습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변모했습니다. 아까 봤었던 천호동 주거지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확연해집니다. 하지만 이 일대에 세워진 신축 건물들은 특정 지역만 콕 집는 핀포인트 방식의 규제 완화로 개발이 가능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천호대로변에 유동인구가 많았던 데다 지하철 2개역이 인접한 역세권의 이점으로 지자체의 규제 완화 적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천호대로변은 아무래도 역사문화 미관지구 아니고 상업적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고층 빌딩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천호대로변이 탈바꿈하는 동안 뒤편의 천호동도 뒷짐만 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2001년 지구단위계의 결정으로 개발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지만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것이 수차례. 천호 뉴타운 사업 무산과 정비구역 해제 등 개발 계획에 잇따른 좌초로 지역 발전은 사실상 답보 상태에 머물러 왔습니다. 뒤이어 도시재생 사업이 대안으로 부상했지만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뚜렷한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전문가는 천호동의 발전을 위해 지역성을 고려한 유연한 행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울타리 안에서 지역에서 일고 있는 개발 수요를 충족할 수준의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천호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백제 문화 고분이 있고, 그거 말고도 이제 암사, 선사 유적지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나 당사자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정상적인 토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개발에 제한을 받다 보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환경 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좀 더 완화해서. 천호동은 1960년대에 서울시에 편입되면서 1000개가 넘는 민가가 살만한 지역이라는 뜻을 담아 천호동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서울시에 편입된 지 반세기가 넘어가는 오늘날 정체된 천호동이 지역 발전에 발목을 잡히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 볼 때입니다. 집중 취재 와디슈였습니다. 어제 오전 7시 30분쯤 광진구 강변북로 구리에서 일산 방향 청담대교 부근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엔진룸에서 시작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로 차량이 전소돼 1,5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송파구 장지동의 한 택시 운수회사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1층 매점에서 시작된 불로 건물 3층 기사 숙소에서 쉬고 있던 택시기사 6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매점 계산대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2019년 기해년 올 한 해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어떤 달라지는 점들이 있을까요? 알아두면 좋을 만한 서울살이 정보를 조성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제로페이 사업이 올해 본격화됩니다. 지난 12월 20일부터 시범 실시된 제로페이 사업에 따라 가맹점에서 관련 앱을 통해 결제하면 소비자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판매자는 최대 0%의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사실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애로가 카드 수수료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로페이는 그 카드 수수료를 거의 제로화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부담이 줄어들어서 올해부턴 사대문안 도로의 제한 속도도 변경됩니다. 간선도로의 경우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속도가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올 3월까지 관련 교통안전 표지 등 시설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6월경부터 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등을 통해 단속할 예정입니다. 차량 속도를 60km에서 50km로 낮췄을 때 보행자 안전이 많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심 지역에는 69% 정도로 보행자 사망 비율이 높기 때문에 도심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올해부턴 아동수당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고 이달부터 8월까지는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턴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더불어 이달부터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아동에 대해 실보육료와 정부 지원 보육료의 차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아동들도 100% 무상으로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습니다. 이 밖에 9월엔 500석 규모의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등이 들어서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이 개장하고 10월엔 강서구 마곡 119 안전센터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한편 달라지는 서울 생활에 대한 정보는 서울시 전자책 서비스 홈페이지와 정보소통 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마포구가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산후조리비 관련 조례안이 구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건데 당장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구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출산 축하금과 별도로 산모에게 1인당 4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의회는 조례안 가결과 관련해 시의적절한 제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양육비 부담과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면 그만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은 물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점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업 예산도 확보됐습니다. 매년 4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신생 사업이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별다른 예산 삭감은 없었습니다. 이로써 마포구는 강남구, 서초구 등과 함께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외, 셋째 이상 출산하거나 희귀 난치성 질환, 장애인, 한부모 가정, 새터민 가정, 그리고 만 18세 이하의 미혼 산모도 포함되고 지원 비용은 40만 원입니다. 마포구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한 해 평균 870여 명.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은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선입니다. 송파구가 민선 7기에 들어 첫 행정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주민의 복지 향상을 제일 과제로 이 복지 분야의 확대 개편이 주요 골자입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민선 7기 송파구청 조직 개편의 핵심은 복지 관련 부서의 확대 개편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먼저 복지와 교육을 함께 담당했던 복지교육국이 주민복지국으로 변경됩니다. 복지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인데 이에 맞춰 아동 돌봄 청소년과와 장애인 복지과가 새로 들어섭니다. 또 틈새 없는 아동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동돌봄 청소년과, 기존의 청소년과를 아동돌봄 청소년과로 통합하여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복지부서로만 이루어진 복지기구를, 저희가 전담기구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강조된 일자리 사업 분야에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기존의 일자리 정책관은 일자리 정책 담당관으로 확대 개편돼 부구청장 직속으로 운영됩니다. 앞으로 일자리 정책 담당관에선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과 일자리 발굴, 청소년 일자리 지원까지 관련 사업 전반을 도맡을 예정입니다. 기존 한시기구였던 도시경쟁력 강화 추진단도 국단위 조직으로 개편됩니다. 미래 전략국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에 수행하던 한예종 유치와 국제교류 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을 좀 더 깊이 있게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 송파구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반려견 사회화 훈련과 같은 동물복지를 전담할 동물복지팀을 신설하고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치매 안심팀을 만들어 치매 관련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신설된 조직은 이달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서대문구 신촌역사 내 시내 면세점이 부분 개장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준비가 덜 된 모습입니다. 면세점 측이 사업권 확보를 위해 사전 승인 기간에 맞춰 급하게 개장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서대문구 신촌역사 건물입니다. 이곳에 입점하는 면세점 업체는 26일 날짜로 부분 개장을 내걸고 영업신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면세점 내부는 아직 공사가 진행 중으로 관광객을 맞이하기엔 부족한 모습입니다. 직원들도 손님을 맞기보다는 개장 일정에 맞추기 위해 분주합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2월 신촌역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상 2층부터 4층까지 K뷰티 홍보관과 면세점을 입점시켜 관광객을 끌어모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촌역사가 올해 2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면세점 사업은 난항에 빠졌고 올해 6월 예정이었던 면세점 개장도 기약 없이 연기됐습니다. 시내 면세점의 사전 승인 기간은 26일까지로 일부에선 업체 측이 사업권 확보를 위해 급하게 문을 연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개장 이후 상황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면세점 측은 4층을 시작으로 내년 3월에는 모든 층을 정식 개장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현재 신촌역사와 시내 면세점 사이에는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이고 해당 건물 역시 보증금과 임대료 체납 문제로 회생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면세점 측은 정식 개장까지는 문제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법적 문제를 떠안은 채 사업권 유치를 위해서 졸속으로 시내 면세점을 개장한 것 아니냐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중랑구가 2019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랑구는 서울시와 교육청으로부터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자체적으로 5억 원을 배정해 혁신교육 사업에 모두 15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군은 앞으로 마을과 함께 만들어가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교육도시 중랑을 비전으로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마을활동 지원, 어린이와 청소년 자체활동 지원과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등 4대 기본 방향에 맞추어 구 특성을 반영한 20개 사업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성동구가 초중고교와 유치원에 55억 원의 교육 경비를 지원합니다. 해당 금액은 지난해 45억 원에 비해 10억 원 증가한 것으로 구는 이 중 1억 7천만 원을 지역 내 중고등학교 전학급 공기청정기 설치에 사용합니다. 또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책걸상 교체와 냉난방기 추가 설치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성동구의 학생 1인당 교육경비 지원액은 서울시 자치구 중 2017년 1위, 지난해는 3위였습니다. 중랑구가 지난해 대외기관 수상 실적과 공모사업 선정, 외부 재원 유치 등으로 모두 333억 3천만 원의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분야는 25개 공모사업에서 323억 600만 원, 27개 분야 대외기관 수상 7억 3천만 원, 33건의 외부 재원 유치 2억 9,400만 원입니다. 특히 서울시 스마트 앵커 조성 사업 선정으로 160억 원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정으로 150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저희 집 앞에 70대 노부부가 운영하는 편의점이 있는데요. 인건비 때문에 직원들 엄두를 못 낸다고 하더군요. 올해부터 오르는 자동차 보험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비비 인상이 주 원인이라고 하죠. 물론 이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휘청거릴 만큼 우리의 기초 체력이 약하다고는 생각진 않지만 매년 빠르게 달라지는 주변 환경에 얼마나 잘 쫓아가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도 있을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